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장했던 그 테라인 텍스처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하게 되면 스플리팅이 되는 텍스처가 생깁니다. 이게 보면 RGB를 블렌딩 해가지고 컬러를 이제 나누는 건데, 컴퓨터는 이해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장을 저장하게 되면 그 공간이 꽉 차게 되고 새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적힌 대로 4장이 넘어가면 또 한 장이 이제 스플리팅 이제 텍스처가 생기기 때문에 RGB 컬러를 최대한 이제 4개로 나눌 수 있는 4개까지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굳이 5장 이상을 할 거라면 8장하고 또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배수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거에서 페인트 트리에 이어가지고 에디트 트리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애드 트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지형에서 나무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벌써 나무를 추구한 학생도 있을 건데, 나무가 추구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제 배치를 하시고요. 이게 스탠다드 에셋에 보면 스피드 트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무를 추가하면 이제 나무 프리팹으로 이제 작성해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무를 잘 이제 연결해서 이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셋 스토어에서 추가로 나무 이제 나무 모델링이 된 이제 프리팹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역시 이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나무가 생성됩니다. 예, 그래서 지우려면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제 나무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너무 크다 싶으면 트리 H를 조절해가지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3D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D는 이제 이거를 축소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트맵 이미지가 다 필요하나, 3D 같은 경우는 그래픽 라이브러리 가속 카드를 쓰기 때문에 스케일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좀 더 작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크기를 줄여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동일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다채로운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랜덤을 클릭해서 이 전체 수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크기에 맞게 일단 임의적으로 컴퓨터가 랜덤화돼서 나무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또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스 텍스처를 선택해서 이제 풀도 배치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대로 풀도 이제 붙여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풀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 너무 빽빽하면 이제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Shift 눌러서 옵션 조절해서 조금 에디트 해가지고 약간 밀도를 낮추게 하거나 색상을 연하게 조절하면 좀 더 풀답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풀의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게 바람의 외부 요소가 아니고 이게 확대해서 보면 약간의 내부 연산호조 사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흔들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대로 이게 확대하게 되면 이게 흔들리는지 할 수 있고, 나중에 바람이나 이런 외부 영향의 요소를 넣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트리 같은 것도 흔들릴 수 있고 잎사귀도 흔들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모델링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나왔네. 윈드존을 넣어서 이렇게 나무는 윈드존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게 파티클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파티클? 그 불꽃 팡 터질 듯이 이게 여러 가지 갈래갈래 나오는 거 있죠. 이걸 파티클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3D 가속 카드에서 이제 이 연산 속도를 제어하는 혹은 체크하는 부분 중에서 파티클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파티클에도 이제 불꽃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여기에 보인 대로 윈드존을 선택해서 이제 바람을 흔들리게 하면 월드 전체에도 영향을 줘서 같이 흔들리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셔널을 하면 이제 전체 월드고, 여기 이제 내부에만 하면 이제 지정된 범위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쪽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정된 공간에서 엄청나게 풍속을 많이 넣게 되면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대로 이제 0.1 정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 같은 걸 만들고 싶다면 강도를 좀 더 0.5나 0.8 정도로 하시면 더 세게 이제 흔들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레벨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까지 한번 만들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디자인 3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누르고 있어서 많이 살짝 다 되는데. 겹치는 부분에 추가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기능에서 평평하게 만드는 걸 다시 깎아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세모 다시 깎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에서 맵 제작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게임 개발했을 때 실제 맵 개발하는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맵 개발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만들었을 때 와 이거 스킬 멋지게 만들었다. 혹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랩업하는 건 되게 재밌다.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있는데 웹은 이상한 데가 나오면 안 돼. 자기는 모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피드백이 별로 없어. 특히 한국은 더. 옆에 뭐 구름이 떠다니고 그 모르겠고 앞에 있는 리치 장치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질적이 있다 하면 바로 테크 걸린 데가 바로 맵이거든요. 게임 개발했었을 때 래퍼들이 불만이 제일 많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요거 막 T포인트 주고 해도 사람들 몰라. 근데 약간 좀 픽셀 깨지고 나면 바로 칼같이 피드백 들어와요. 할 때 안 돌아가면 그거 추가해야 됩니다. 이거 뭐였더라? 심플 뭐였더라? 페이지는? 심플 액티베이터 심플 액티베이터 메뉴에서 유니티 엔진도 있는데 그 밑에 유니티 엔진 UI 다시 하나 더 넣고 GUI 텍스트를 지우고 텍스트 알죠? 저 어제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바꾸셔야만 공격됩니다. 새로 열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대로 지금 추가되어 있는데 원래는 유징 유니티 엔진까지만 있습니다. 이거를 유징 유니티 엔진.UI를 추가해주고 이게 GUI 텍스트 돼 있는데 그 GUI를 삭제한 다음에 텍스트로 바꾸면은 원래대로 잘 동작이 되니까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만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랜드 쪽에서 이제 수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늘 띄는 스카이박스 매테리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봤던 전개도처럼 이게 전개도처럼 3차원 객체를 이렇게 3차원 이제 육면체처럼 표현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대로 이제 쉐이드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게 하늘에 맞게 이제 성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스카이박스 렌더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감 있는 이제 스카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여러 개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결합해서 길게 만드는 파노라마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파노라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큐브라고 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엔드 게임에서 나오는 스페이스 큐브 기억나요? 스페이스 스톤. 그거 이름 정확하게 뭐라 부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파란색 스톤. 테서렉트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테서렉트가 뭐냐면 큐브는 3D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3D를 극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음 차선 넘어가는 게 4차원인데 4차원 객체 큐브라고 해서 그 테서렉트라고 합니다. 그처럼 사실 큐브는 3D 객체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잠깐 나왔던 폴리곤도 기억날 겁니다. 폴리곤이 혹시 뭔지 아는 학생 있습니까? 폴리곤? 각진. 자, 2D에서 최소 단위는 뭡니까? 여러분들 2D에서 하나의 최소 단위를 가지는 걸 뭐라 부르죠? 카메라 보면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뭡니까?
화소 기억나요? 2D는 픽셀이라는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의 단위, 2D를 이루고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3D는 폴리곤입니다. Y죠?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라서 이게 폴리곤이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오각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그 지점을 이루는 그 도형을 3D에서는 폴리곤이라고 부릅니다. 대체적으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2차원에서 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확대하면 이게 픽셀이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마치 원처럼 보여준다면 3D에서도 역시 구가 있으면 이게 구면 이거를 극도로 확대하게 되면 약간의 삼각형이 여러 개 모여서 각진 게 보일 겁니다. 그거를 폴리곤이라고 부르고 최소 폴리곤 몇 개까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히 그래픽 품질은 좋아지겠죠. 그럼 단점은 그렇죠. 사양이나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모 게임에서 그래픽 개발자가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게 필드가 있었는데 여기 집에만 들어가면 유저들이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지거나 튕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못 밝혔어요. 계속.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보면 욕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떠있는 오리 아니죠? 오리에다가 몇백만 폴리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렉이 없다가 요거 가면 몇백만 폴리곤 로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벅버벅거린 거죠. 이걸 나중에 알게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 대사한 사람한테 소송을 거냐 어쩌냐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2D는 이 화소가 압축돼도 이게 보여요. 사실 픽셀 랩이다 보니. 근데 3D는 이게 폴리곤 쓰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최적화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가지는 최소 단위는 이제 어찌 보면 또 큐브라고 할 수 있겠죠. 정육면체니까요. 그것처럼 잠깐 전환한 이제 큐브 맵을 스카이박스하고 큐브 맵 쉐이더가 선택된 배터리에 넣으면 우리가 이거 아까 봤던 8K죠? 이런 것처럼 이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큐브 맵으로 전환하지 않고 파노라마 텍스처인 2D 텍스처 자체를 넣으면 쉐이더가 포함돼서 이거를 사용해도 되는데 어쨌든 하늘을 스카이박스 쓰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 시간에 아마 이거를 받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스카이박스를 받은 학생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일몰도 있고 이제 맑은 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이제 윈도우에 렌더링 들어가서 라이트닝 세팅을 들어가서 특히 라이트닝 이제 자주 쓰인 창이니까 인스펙터 창 쪽에 이제 각 이제 탭으로 가져놓으면 좀 더 빠르게 수정할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걸 이제 선택해서 이제 메테리얼 클릭해서 라이트닝의 이제 창에 이제 스카이박스 메테리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원하는 쪽으로 이제 스카이박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이렇게 음영 부분에 이제 환경광을 적용하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라이트닝 클릭하면 이제 환경광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영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구를 적용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팅사에서 오더 세팅지에서 포구에 체크하게 되면 이제 역시 안개 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 이 포구를 최초로 적용한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포구를 최초로 적용했던 게임 2D긴 해도 워크래프트가 2에서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전장의 안개라고 해서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 밝히면 전부 다 그 유닛들이 다 움직이는 거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워크래프트 2에서 최초로 이동은 되는데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다시 다시 가가지고 탐색을 하든지 정찰을 해야 최신으로 트렌드로 바뀌는 개념을 얻은 게 워크래프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구를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포구가 적용 안 하고 싶으면 이게 포도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스탠다드 에셋에 내장되어 있는 물 오브젝트를 배치하게 되면 이제 물로 만들 수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무인도를 만든 학생들은 이렇게 물이 제일 필수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에셋에서 이제 환경에서 물에 있는 워터포에 있는 프리팹을 폴드에 있는 이제 워터포나 어드밴스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참 편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런 모든 반사광이나 직경들이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니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배치하고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세부 이제 옵션 조립해서 이제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얕은 강부터 깊은 바다까지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물 부분까지 이제 하늘하고 이제 물 부분까지 적용하는 이제 실습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니까